역사하면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거울처럼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혹시 역사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떤 계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역사를 사실의 기록으로 봤던 전통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비교해 본 다음에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역사를 쓴다는 걸, 창밖 풍경을 그대로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니까 역사가가 할 일은 그냥 있었던 일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 딱 거기까지였죠.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역사를 한 장의 사진처럼 본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왜곡 하나도 없이 보여주는 단순한 기록,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내러티브이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평화롭던 관점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바로 이 사람, 헤이든 화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읽는 역사책이 소설이랑 정말 그렇게 많이 다른가? 하고 말이죠. 이 주장의 핵심, 이거 진짜 도발적입니다. 뭐냐면 역사가는 그냥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의 줄거리, 그러니까 플롯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역사를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실로 보던 관점에서 마치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겁니다. 자, 보세요. 프랑스 혁명이 언제 끝났을까요? 어떤 역사가는 로베스피에르가 죽은 1794년이라고 하고 다른 역사가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1799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는 제3공화국이 수립된 1870년이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화이트가 말한 핵심이에요. 과거 그 자체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을 끝으로 볼 건지는 순전히 역사가의 해석이고 서사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헤이든 화이트가 큰 파장을 일으킨 후에 이 논쟁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오늘날 역사 서술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게 돼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역사의 주된 목표가 과거를 어떻게든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과거에 대해 논증하는 거냐.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 섬세한 재현주의는요, 역사가의 해석이 일종의 필터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 필터를 거치더라도 최종 목표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철학자 앙커 스미트가 이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3단계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 사건이 있죠. 그리고 역사가가 그걸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즉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역사책은요? 그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가의 관점을 재현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인 비재현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역사가가 하는 일의 핵심은 과거를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호사나 과학자처럼 증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유명한 역사책들의 핵심 주장들을 한번 보세요. 영국 노동계급은 스스로를 만들었다 거나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해서 1991년에 끝났다 거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과거를 묘사한 게 아니죠. 이건 전부 수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쌓아 올린 책 한 권짜리의 거대한 논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학술적인 논쟁이 오늘날 역사를 읽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펼칠 때 우리는 그냥 사실들을 모아놓은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가의 해석이자 주장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에서 이 책의 주장은 뭐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한가? 이렇게요. 이게 바로 우리를 수동적인 이야기 소비자에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독자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역사를 읽으실 땐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주장을 읽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과거를 훨씬 더 깊고 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를 갖게 되실 겁니다.